이번 시간은 갈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죠.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갈 거라는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뜻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갈 거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거라는 글자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글자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때 사용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할 때 사용되고 거취, 과거, 제거, 수거, 소거 이럴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굉장히 자주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되는 글자죠. 그러면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뜻을 가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의 속성을 먼저 살펴보면 이 글자는 재밌게도 상형과 형성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모두 가진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두 개의 속성을 가졌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잠시 후에 이 글자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를 곰곰하게 먼저 보세요. 자,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보려면 이 글자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자, 요 아랫부분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결합된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윗부분은 이게 뭐냐? 이것은 한자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모양이 흑토와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흑토가 아닙니다. 흑토가 아니고 그럼 뭐냐? 요 글자는 요거예요. 요 크다 대라는 이 글자가 흑토 모양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큰 대의 변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큰 대라는 이 글자는 그 뜻이 어떠한 사물의 크기가 크다 요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크다 대라는 이 글자 자체가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크다의 뜻도 있지만 사람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대 또는 사람대라고 하는데 이 글자에서는 사람의 의미로 결합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이게 뭐냐? 자, 이 글자는 한자 부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사 또는 사사로울사라는 글자예요, 이게. 근데 그 모양이 근데 이 사사로울 사라는 글자가 아니라 이건 뭐 어떤 글자가 변해서 이렇게 변했냐 이 모양이 됐냐 보니까 이것은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 입을 나타내는 입구라는 이 글자의 변형입니다. 입구라는 글자가 변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다란 뜻의 갈 거는 사람과 입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사람과 입이 결합해서 가다. 아니 사람과 발이 결합해서 가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사람과 입이 결합해서 가다라는 글자를 만든 거예요. 참 좀 신기하죠? 이해도 잘 안 되고. 자, 그러면 이해를 듣기 위해서 해설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갈 거라는 글자는 갈 거는 갈 거의 윗부분은 큰 대 또는 사람 대이고 아랫부분 사사로울사는 입구이다. 그 뜻은 먼 곳을 갈 때는 사람이 밥을 먹고 가다는 뜻이다. 또는 사람이 문을 나서는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하여 가다는 뜻이다. 자, 이런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사람이 먼 길을 가기 전에 든든하게 뭔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든든하게 먹는 사람은 먼 길을 간다라고 할 때 그래서 가다대라는 글자를 갈 거라는 글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럼 이 해석이 제대로 된 해석이냐? 자, 과연 사람대, 큰 대가 변해서 흑토 모양이 되고 입구 모양이 변해서 저렇게 사사로울사라는 글자 모양이 됐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 서체의 변화예요. 어떤 글자체가 변해서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글자체가 됐다라는 것을 밝혀놓은 그런 문헌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갈 거라는 글자죠, 이게. 갈 건데 옛날 이 글자의 초기 모양, 즉
프로토타입을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위에 양팔을 벌린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뭔가가 있죠.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면은 입구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 입구의 초기 모양을 보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 아랫부분은 바로 뭐다? 입구다라는 거예요. 입구의 변형이 돼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점점 변해서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갈거의 모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먼 길을 가기 전에 뭔가를 든든하게 드시거나 그럴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쯤에서 한번 먼 길을 가는 모양을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선호하시는 검색 사이트에서 이렇게 가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길을 가는 모양의 이미지들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먼 길을 갈 때에는 꼭 속이 든든해야 되는 거죠. 배고파서는 멀리 뭘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멀리 가기 전에 뭔가를 여러분들이 드시거나 아니면 먼 길을 가는 중이라도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서 가시면 이 가다 거라는 글자가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가다 거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잠시 후에 일본어 한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한자입니다. 우리는 가다 거라는 글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가다 거라는 글자가 일본어 한자에서는 어떻게 음독되고 훈독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독입니다. 자, 음독을 살펴볼 때에는 먼저 한자 음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가다 거에서의 음은 당연히 거죠. 이 거가 거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재밌게도 여기는 종성이 없기 때문에 초성, 중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음독되는지 살펴보면 바로 이겁니다. 초성의 기역은 카행으로 발음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는 대부분 에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자음 거는 재미있게도 요로 발음돼요. 요. 그래서 쿄로 대부분 발음됩니다. 그래서 이 거도 쿄로 발음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초성 기역은 카행으로 발음된다. 근데 한자음 거는 대부분 쿄로 발음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독은 사루입니다. 사루. 훈독. 훈독은 사루죠. 이 훈독의 사루의 뜻이 뭡니까? 떠나다죠. 떠나다. 일본어의 사루하면 떠나다라는 뜻인데, 자,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나 보니까 이겁니다. 사라지다예요. 사라지다. 자, 가다 거라는 글자이기 때문에 가고 나서 사라진 거죠. 그죠? 갔기 때문에 사라진 거죠. 그래서 사라지다라는 의미, 우리말이 사루가 된 거예요. 사라지다가 어떻게 변했냐? 사라가 되고 사라가 사루가 돼서 이 사루가 그대로 훈독된 겁니다. 자,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어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정확한 한자의 의미를 아시고, 그리고 일본어 음독과 훈독, 음의 공식에 따라서 음독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말 어원을 통해서 훈독도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일본어 한자 훈을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가다 거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꼭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